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고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과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코로나가 많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늦게 발병이 시작된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저희 재외 동포들이나 그쪽에서 있는 저희 교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다시 코로나가 역수입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돌아오셔서 자가 격리 꼭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오늘 19강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교재는 천재교육 교과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먼저 보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이 면을 켰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초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생들도 다들 학교를 이제 처음 바뀌는 학교를 못 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대학생, 신입생 시절을 뭔가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게 좀 큰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처음으로 집에서 독립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독립을 얘기를 할 때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걸 독립이라고도 하지만 뭐 경제적 독립이나 뭐 재정적 독립 이렇게 뭐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해서 일어선다 이런 거에서도 독립을 많이 쓰잖아요. 이 수학에서는 독립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서로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독립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면은 또 대한독립만세 이런 것도 많이 떠오르죠. 대한독립만세 이건 언제 외쳤던 구호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나라만의 자주 독립을 원한다 이런 거를 외칠 때 하는 거였잖아요. 어떤 것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독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속이라는 건 무엇이냐? 종속은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합니다. 독립이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이 독립이라는 게 사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정의를 보면요. 두 사건, 일단 사건에서의 독립이니까 사건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자, 이때 우리가 A, B를 독립이라고 해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자, 그래서 이 독립을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B가 일어날 사건, PB라는 요 사건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 요 사건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사건이랑 그냥 B의 사건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는 일어나거나 말거나 B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울 때 이것도 한 번 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분수로 표현했었는데 P 밑에가 뭐가 들어갔어요? 요 뒤에 있는 A가 밑으로 들어갔었죠? PA분의 위에는 PA 교집합 B 요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요 PB와 끝에 있는 PA분의 PA B 요거를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PA를 이쪽으로 옮겨와서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방금 우리가 구한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요 식이 성립을 하면은 이 거꾸로도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죠. 이 역과정으로도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되면은 얘도 되고 얘가 되면 곧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다시 또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울 사건의 독립,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제 맨 밑에서 우리가 구한 이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배운 거를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게 독립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교과서 66페이지를 보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건의 독립 종속은 선생님이 금방 다른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듯이 독립은 사건 A, B가 일어나는데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였죠.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였고 종속은 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독립이 아닌 사건을 다 종속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분법적인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유리수를 나눌 때 그 수책에서 유리수를 나누잖아요. 유리수도 뭐랑 뭐로 나눠요? 정수로 나뉘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정수 빼고는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같은 경우에서도 독립이다 아니면 나머지는 다 종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생각 열기를 좀 패스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어느 한 사건이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즉 해가지고 여기에 식이 이제 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P, B 바 A라는 거는 A가 일어났다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죠. B 바 A는 요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랑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P, B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로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해가지고 그 뒤에도 또 식이 나와 있죠.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B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B가 일어났을 때 A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진다. 이렇게 했을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 B 바 A 이런 거는 우리가 밑에서 또 바로 P, B 바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얘가 다시 P, B랑 같은 거니까 결국 사건의 독립에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앞 페이지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된다. 자, 이 식도 다시 한번 보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교과서상으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입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잠깐 화면 멈춰놓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풀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사위 던지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좀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수가 무엇이었는지, 배수가 무엇이었는지, 약수가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오시면 좋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헷갈리기 시작할 테니까 이게 좀 나는 어렵다는 친구들은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하시오 했잖아요. 그럼 독립이려면 무슨 식을 봐야 된다? 하나의 식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방금 앞에서 했던 식 잘 떠올려 봅시다. P, A 교집합 B가 P, A, P, B인가? 두 사건에 대해서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었죠.
두 사건이 A, B일 때는 A, B로 하면 되고요. A, C일 때는 A, C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A, B, C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1에서 6까지의 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A는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니까 1에서 6까지 중에 소수는 누가 있죠? 2, 3, 5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B는 3의 배수네요. 1에서 6까지 중에 3의 배수는 누가 있어요? 3, 6이 있죠? C는 뭐예요? 4의 약수예요. 4의 약수는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숫자 1, 2,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 건데요. 1번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죠. 1번. 자, 그러면은 A랑 B의 교집합이 몇 개인가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쵸? A, B 교집합 누구 있어요? 두 개 겹치는 거. 여기 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3밖에 없다. 그러면은 P, A 교집합 B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랑 뭐를 비교해 봐야 되냐면요. 이 위에 방금 우리가 썼던 식 요거 잘 보고 오시면 PA 교집합 B는 6분의 1로 구했는데 PA, PB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PA, PB 구해볼게요. PA는 어떻게 되나요? P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PB는 지금 전체 집합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니까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라서 6분의 몇 개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고요. 자, PC는 어떻게 돼요? 6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6분의 1이랑 누구랑 같은지를 봐줘야 돼요. PA, PB 그냥 곱했을 때 두 개 값이 같은가 봐야 되죠. PA, PB 곱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우리가 2분의 1, 3분의 1 해줬으니까 두 개 곱하면 6분의 1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A랑 B는 어떻게 된다? 독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독립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랑 C도 한번 살펴볼게요. A, C는 겹치는 거 지금 뭐 있는지 이 두 개를 보아야 됩니다. 겹치는 거 누구 있어요? 여기는. 그쵸? 여기 2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밑에다가 A, C도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 C는 누가 겹치고 있다? 2가 겹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PA 교집합 C를 해줬을 때 전체 6개 중에 원수 하나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랑 비교를 해줘야 되냐면 PA, PC 그냥 곱한 거랑 같은지도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PA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2분의 1이고 PC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줘서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을 때 A랑 C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B는 아까 독립이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답을 다시 써주면요. 두 사건 A, C는 종속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 1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였어요? 사건의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이 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봐서 확률을 구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는 식을 꼭 이용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면서 문제 1번도 같이 봅시다. 밑에 문제 1번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한글 자음과 모음이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쭉 나와 있죠.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선택할 때 자음이 적힌 선택하는 카드를 A, 무늬가 적혀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자음과 모음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순열조합 할 때도 하나씩 나와 있었죠. 뭐 모음이 양 끝에 오는 경우, 모음끼리 붙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자음 모음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모음은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 이거예요. 영어에서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요거였는데 이제 한글에서는 모음이 아, 야, 어, 여, 오, 요 요런 것들, 의, 이까지 요거를 이제 모음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뭐 B,
C, D 이렇게 가는 게 자음이고요. 한글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히읗까지 요거를 자음이라고 한다. 요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A에는 어떤 게 있는지, B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겠죠. A에 있는 카드는 A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음이죠, 자음. 자음이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은 자음은 디귿, 또 기역, 리을, 비읍, 지읒, 이응, 시읒, 기읍 요렇게 자음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뭐 디귿, 기역, 리을, 비읍, 지읒, 이응, 시읒, 기역 이렇게 8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무늬가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B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지우고 무늬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무늬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밑무늬가 파란색이니까 요런 게 무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O, 기역, E, O, O, 기역 요렇게. 근데 요거는 카드가 12장이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집합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O, 기역, E, O, O, 기역. 약간 욕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기역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만 써줘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에 일단 의미를 살려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2개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하시오 했으니까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일단 교집합 겹치는 게 뭔가 세봐야겠죠. 겹치는 거 누구 있나 한번 봅시다. 누가 있나요? 위아래 겹치는 거. 자, 일단 보니까 여기 기역 있죠? 기역 또 있나요? 기역을 지우고 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B에 있는 나머지가 다 모음이 돼버려서 자음이 없죠? 그래서 겹치는 거는 기역밖에 없다. 짧게 좀 줄여줄게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를 해주면 되나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곱해서 같아지는가 그걸 봐주면 되겠죠. 자, 저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넘겨와가지고 여기다가 PA 써볼게요. 그럼 PA는 어떻게 돼요? 전체 12장 카드 중에 자음은 8장이었다.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B는 어떻게 돼요? 전체 12장 카드 중에 지금 무늬가 있는 카드는 6장이죠? 12분의 6이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해봐야 돼요. A 교집합 B의 확률은 전체 12장 중에 기역 2개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 종속을 확인하려면 어떤 거 2개를 곱했을 때 방금 우리가 위에서 구한 PA, PB를 곱했을 때 PA 교집합 B랑 같아지는가 요거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2개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1이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6분의 1이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종속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억이 중복되고 이런 거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도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자음이 적힌 카드 8장, 무늬가 있는 카드 6장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줬을 때 얘는 종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2번도 같이 볼 건데요. 문제 2번은요. 어떤 거냐면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 A 여집합 B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성립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성립하냐면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B 여집합이랑 A도 독립이에요. 그리고 또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랑 각각 이렇게 쌍을 이뤄가지고 다 독립이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조금 증명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서 이게 다 기호로만 이루어지는 거여서 일단은 이런 개념을 하나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서로 독립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7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오늘 마지막 문제를 보고 독립 종속 개념 잡고 갈게요.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에, 종속이면 종속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게 A, 짝수가 나오는 게 B다. 요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죠. 자, 홀수가 나오는 거랑 짝수가 나오는 거랑 어때요 얘는? 홀수는 1, 3, 5죠. 주사위니까 6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짝수는 2, 4, 6이죠. 그러면 이거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닐까요? 해서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게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교집합 어떻게 돼요? A랑 B랑 교집합? 없죠. 공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구해주면요. PA 교집합 B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PA랑 PB 같은 거를 얘를 계산을 해보면 PA는 어때요? PA는 빵인가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PB는 마찬가지로 얘도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절대로 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종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겹치는 게 없으면은 요 확률은 항상 0이잖아요. 근데 A랑 B가 무조건 다 공집합이 아닐 때는 확률이 0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는 거는 왠지 독립일 것 같지만 종속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2번 마저 볼게요. 2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뭐예요? A는 첫 번째의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A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홀수 눈 나오는 거는 1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1이고 그 다음에 A는 첫 번째 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뒤에 눈은 다 상관이 없어요. 1, 1, 1, 2, 1, 3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1, 6까지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첫 번째 홀수니까 3, 1 해가지고 3, 2 쭉쭉쭉 3, 6까지 뭐까지 또 있어요. 또 5로 시작하는 거 있겠죠. 5, 1, 5, 2 해가지고 5, 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거를 여기다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짝수눈이라고 했는데요.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더 써줄게요. B는 두 번째가 짝수눈이래. 그러면은 앞에는 상관이 없고 두 번째 수만 뭐 2로 끝나는 거 2, 2, 3, 2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6, 2까지 또 뭐로 끝나는 게 있을까요? 4로 끝나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로 끝나는 거 있어요? 선생님이 좀 빨리 써서 대충 썼네요. 또 6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죠. 쭉쭉 해가지고 6, 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긴 했는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확률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첫 번째에 나올 수 있는 눈은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어요. 그쵸?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는데 뒤에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쓰나 마나 PA라는 게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눈이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는데 여기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는데 여기 홀수가 나오는 것만 센데요. 그러면 당연히 반절이겠죠, 확률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PB도 뭐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왜냐면 두 개의 눈 중에서 두 번째 눈에만 집중을 하는데 얘가 짝수만 나온대요.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A랑 B의 교집합은 몇 개가 될 것인가? 이것도 A, B 교집합 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다 써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써보는 거는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P, A, 교집합, B. 요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눈이랑 뒤에 눈이 있는데 앞에는 홀수만 넣어야 돼. 그럼 일단 앞에서 반절은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뒤에는 짝수만 넣어야 돼. 그럼 뒤에도 홀수 나오는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겹치는 거는 앞에서 반절 떨어져 나가고 뒤에서 반절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4분의 1개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위에 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나오죠? 그리고 얘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실 한 개의 눈을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홀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는 홀수 나오고 뒤에는 홀수 나오고 앞에 홀수, 뒤에 짝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앞에 짝수, 뒤에 홀수, 앞에 짝수, 뒤에 짝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각각 다 요 36가지를 9개씩 가져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9개씩. 그러면은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두 개니까 18가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또 밑에 요게 두 개니까 또 18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홀수, 뒤에 짝수는 나오는 거는 여기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홀짝, 요거 9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생각해 줬을 때 36분의 18 곱하기 36분의 18은 36분의 9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가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 게 있지만 또 풀다 보면 그 직관이 어느 순간 옵니다.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독립시행이라는 조금 더 독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내일 봐요. 안녕.